일본의 이기심 때문에 전 세계가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내각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100만 톤 핵폐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즉시 일본 내의 강력한 반대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 등 주변국의 비판을 불러왔는데요. 이런 국내외의 우려와 반발에도 기시다 총리는 핵폐수 방류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가 데이터 조작 등을 통한 진실 은폐를 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아 우려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일본 정부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금년 4월 6일 당시 총리 보좌관이었던 호소노 고시가 일본 정부를 대표해 미국 에너지부와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미 일본은 방사능이 매우 높은 원자력 오염수는 원자력 발전소 안에 저장하고 상대적으로 방사능이 낮은 오염수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에 의하면 일본 정부의 핵폐수 방출 결정이 진지한 연구의 결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 생태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조치를 결정하는데 진지한 연구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또 실제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일본 측이 의도적으로 원자력 오염을 계획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즉 일본 정부는 주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알면서도 향후 처리가 불가능한 핵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려는 음모를 꾸며왔다는 거죠. 일본 정부는 현재 저가의 고급 액체 처리 시스템인 알프스를 채택해 방사성 원소를 걸러낸다며 안전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방법으로는 방사성 원소를 완전히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처리 과정을 거쳐 방출되는 핵폐수는 여전히 위험하다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알려진 바로는 후쿠시마 사고 수습 지원 업체인 아카이가 핵발전소의 모든 정보를 토대로 고농도 오염수 무해화 처리에 대한 일련의 안전한 방안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알프스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은 일본 정부가 인류의 건강이나 환경보호 및 국제적 관심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한 것으로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경제대국을 자임하는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주변국 외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오염수 방출을 막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미국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미국 해양생물학자인 릭 스타이너 박사는 알래스카 지역 매체인 앵커리지 데일리 뉴스 기고문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의 불필요하고 위험한 계획을 포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의 70여 개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장기간 광범위하게 희석돼 검출 가능 농도가 미미할 것이란 일부의 견해에 대해 오염수에 들어있는 방사능 물질의 총량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죠. 그러나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방조해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정치적 문제이기 전에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인 측면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만큼은 미일 동맹보다 지구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상식적이었고, 미국이 보여준 태도는 그런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태도를 한 번에 뒤바꿀 충격적인 시뮬레이션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연구진이 오염수 확산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최신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은 건데요. 이 결과는 영문 학술지 국립과학 리뷰를 통해 발표된 상황입니다. 일본이 2023년부터 후쿠시마 해안에서 1km 밖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원전 오염수는 해양 생물을 통해 인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성 핵종을 갖고 있습니다. 방류 기준을 충족하려면 70% 이상이 2차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연구팀은 트리튬의 확산을 미시적, 거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모델을 개발했는데요. 실험 결과 오염수 방류 120일 내에 위도 30도, 경도 40도에 걸쳐 오염물이 급속히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염물은 북위 35도 인근에 집중됐으며 해류의 영향으로 경도보다 위도 방향으로 더 빨리 확산했습니다. 또한 오염수 방류 1200일 뒤에는 오염물이 북태평양 거의 전역으로 확산했고, 동쪽으로는 북미 해안, 남쪽으로는 호주에 이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후 적도 해류의 영향으로 남태평양으로도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후 방류 2400일이 지나면서 인도양도 영향을 받게 되고 3600일 뒤에는 태평양 전역으로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죠. 생각보다 충격적인 시뮬레이션에 미국도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연구팀이 이번에 활용된 모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1년 뒤인 2012년 세슘 확산을 시뮬레이션한 독일의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모델 등보다 더 많은 자료와 최신 방류 계획 등을 반영해 훨씬 구체적인 전망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도 오염수 방류 영향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연구팀은 원전 오염수가 북위 37.3도인 후쿠시마에서 방류되었음에도 오염수 중심 해역은 북위 35도선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북위 30도에 위치한 일본 미야자키와 중국 상하이, 미국 샌디에고 인근 바다의 오염물 농도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와의 거리에 따라 미야자키와 상하이, 샌디에고 순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도시 모두에서 오염물 농도가 처음에는 급증하다가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샌디에고의 경우 가장 나중에 영향을 받지만 오염물 농도가 지속해서 늘면서 미야자키보다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돼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는 남쪽으로 흐르는 오야시오 해류와 북쪽으로 흐르는 구로시오 해류가 만나는 해역입니다. 연구팀은 이 때문에 방류된 원전 오염수가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흐르지 않고 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초기에는 아시아 해안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북미 인근에 오염물이 집적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죠. 사실 일본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17일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을 때의 피폭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도쿄전력이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도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많은 자료로 구체적인 전망을 담은 시뮬레이션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뒤집힌 것이죠. 도쿄전력의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당시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해양 방류를 전제로 방사선 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했는데요. 그들의 발표를 뒤집는 결과가 나와 속이 좀 시원합니다. 일본은 그동안 스스로 국제사회에 책임이 있는 경제대국이라고 강조하면서 핵폐수 방출 문제에서는 주변국의 심각한 우려를 무시해왔습니다. 심지어 일본 국민의 반대에 대해서까지 경멸과 조롱으로 일관하고 있죠.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주변국에서 배출 결정을 미리 알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른 나라에 미리 알릴 의무가 법에는 없다며 앞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본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해 공분을 샀습니다. 또 후쿠시마 수산연맹은 정부의 결정에 매우 반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 핵발전소 증설 당시 후쿠시마 수산연맹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뜯어갔다며 어민들이 어차피 돈을 원한다면 주면 되지 않겠냐고 답해 비난을 받았죠. 핵폐수를 방출하는 것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주변국의 태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답변 태도는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이런 정황과 사실에 비춰볼 때 일본의 오염수 방출과 그 무책임은 국제사회의 안전과 건강, 주변국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안중에도 없었던 일본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는 소식들이 오염수 방출 전에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